자, 이제 이번 수업은 성경 세션 수업입니다. 성경 세션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다시 배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같이 배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좀 더 이해하시고 같이 그 차이를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세션 2016년 1학기에 5월달 수업이고 소원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5월 12일 목요일. 오늘 할 부분을 한번 목차를 같이 한번 보죠. 성경 세션 그래서 4주간에 있어서 목차에서 세션 진행 방법, 그 다음에 4가지 해석 질문, 은혜별 성경 본문, 개인 세션 사례. 근데 이게 좀 더 이게 3번, 4번에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세션 진행 방법, 4가지 해석 질문을 오늘 다 끝내야 되겠네요. 1단원, 1장, 그 다음에 2장. 끝내기. 오늘의 진도 목표. 1장, 2장을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3장, 4장이 길어요. 3장, 4장 내용이 그 이후 전체를, 그래서 성경 본문, 세션에서 사용하는 본문들 이해를 꾸준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션 사례, 또 만약에 다 수업에서 못 다루게 되면 과제로 이렇게 뭉텅 내드려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과제에 생각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 개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 세션은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른 자기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중요한 상담 활동이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 시간과는 달리 성경 세션 시간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세션도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상담의 한 그 과정이 되겠어요. 좀 바깥에 문 좀 꽉 닫아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좀 더 활동의 의미를 갖는 면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 이게 이제 꾸준한 상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담 과정에서 세션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시간인 거죠. 세션만 해도 좀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세션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세션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해보니까 그게 결국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이 사람한테는 좀 지적인 의미의 성경 세션이 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좀 정적인 의미의 음악 세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의지적인 부분에 미술 세션이 필요한데 이 담당 간사가 뭐 자리를 비우거나 공석이거나 혹은 뭐 사정이 있거나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가르쳐서 다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좀 섭섭하려나? 우리 음악 세션 혹은 성경 세션
미술 세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결국은 이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션 방식이라는 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 초기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개척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죠. 예를 들어서 음악 세션도 최재 집사님이 그 음악을 다 작곡을 했어요. 작사는 아니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했으니까, 작곡과 연주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미술 세션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정선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미술 치료를 공부하신 분이 와서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활용이 될 수 있었어요.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놀이 세션 이런 거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데 놀이 세션. 근데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와야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저 혼자서는 못 하겠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강사 하다가 내가 이 레크레이션을 상담에 좀 접목하고 싶다 하면 이제 다 배워가지고 마지막 놀이 세션 해서 뭔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놀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혹은 자녀들끼리 할 수 있는 놀이. 근데 그게 이제 상담적인 그런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세션들이 형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세션은 뭐 제가 가르치면 되고, 지금 음악 세션이나 미술 세션에는 우리 지사님을 초대해서, 사모님을 초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듣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 확실히 약속이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세션이에요. 그래서 상담 시간과는 달리 성경 세션 시간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이러한 세션은 성경 세션 간섭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상담사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상담사라면은 세션을 다 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해보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되게 이제 특별히 성경 세션이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 뭐 굳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뭐 설교 소감문 정도 이렇게 다루게 되지만, 정말 성경 말씀 자체를 이렇게 읽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기회가 없다고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성경 세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은 완전히 이제 성경만 보는 시간이고, 그걸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뭐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볼 수가 없어서 또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듣는, 그러다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상담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번엔 우리 성경 세션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게 해서 이제 오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상담이 성경 세션을 통해 더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성경 상담인데 성경을 안 봐. 그러면 성경 상담이 좀 뭐가 빠진 것 같죠. 성경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성경 그 자체를 안 본다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게 성경 세션에서 더 아주 잘 드러나겠어요. 세션 진행 방법, 그 다음에 4가지 해석 질문, 은혜별 성경 본문, 개인별 세션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장, 2장을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션 진행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 세션 신청 진행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피상담자가 상담 신청란에서 성경 세션을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진행되는 거는 이거는 전문 상담 기준이에요. 그 말은 신청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 기준으로 세션 신청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세션 신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세션 신청란은 어디 있냐면은 상담실에, 상담실 기본 탭을 누르면 상담 신청과 함께 세션 신청도 여기 다 모여 있죠. 여기에 성경 세션 2회기, 기도 세션은 1회기, 미술 세션 2회기, 음악 세션 2회기. 그래서 여기 기도 세션만 한 번 하지만 다른 건 다 2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가 이제 신청 연락 문자를 받아요. 그래서 구매하기. 그래서 누군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구매하기. 구매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간사님한테. 그러면 이제 간사님이 이제 시간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해당 세션에 대해서 세션 일자를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상담 일정과 일정표에 기록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일정표에 신청을 하면 우리 일정표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인턴 상담이나 전문 상담이나 다 여기 한때 다 모아놔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겠어요. 인턴 상담, 이제 요거는 인턴 상담이죠. 그러니까 인턴 상담은 I로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원래 다 통합을 하기 전에는 특별히 상관없었는데 I, 그래서 요것만 이제 전문 상담이고 여기서부터는 I. 그럼 뒤에다 아이를 써야 담당 되는데. 간사는 여기다 표시가 나오는 거죠. 담당 간사라니. 네, 담당 간사 조영. 조양기. 담당 간사는 일정란에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인턴. 네, 그거는 그냥 여기 일정란에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인턴 상담부터, 그래서 실습도 쓰지 않아도 되고 담당도 쓰지 않아도 되고 인턴 상담부터,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턴 상담부터는 그래서 인턴 상담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전문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더라도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일정을 하나로 통합했으니까 여기다가 세션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세션 적는 것도 이제 여기다 적으시고 또 밑에다가 추가하시고. 자, 두 가지에다 다 적으셔야 돼요. 세션은. 근데 자기가 하는 세션, 자기가 예를 들어서 상담 기간 중에 하는 세션, 인턴 상담 내에서 하는 세션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 일정표에는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상담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인턴 상담 내용에서 그거를 인턴 상담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하는데 뭔가 내가 세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냥 다 인턴 상담의 일환인 거예요. 특별히 뭐 했다 안 했다를. 세션 시간을 따로 정해요? 아니면 상담? 그렇죠. 상담 시간에 세션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턴 상담 4회를 신청을 했다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임의로 뭐 아무 때나 그걸 다 세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번만 할 수도 있고 뭐 격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임의로 이렇게 해서 세션을 하는데, 세션을 하는 걸 적어 놔야겠죠. 네, 세션 했다라는 거를. 그래야 이제 세션에 기록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인턴 상담 내에서 할 때는 전부 다 인턴 상담에서만 쓰세요. 지금은 전문 상담에서 이제 의뢰를 했을 때 했다라고만 기록을. 했다는 것만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인턴 상담 과제를 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인턴 상담 과제. 아니. 과제는 모든 과제는 네. 과제란에다가 쓰세요. 상담 과제. 네, 네, 네. 인턴 상담도. 상담도? 예. 인턴 상담도 여기다가 과제에 똑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 상담 과제. 여기 인턴 상담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상담. 이것도 다 합쳐놨어요. 아, 있네? 아, 인턴 상담. 그래서 인턴 상담이라고 해서 인턴 상담 과제는 그냥 이렇게 다 모아놨으니까. 왜냐하면 인턴 상담은 오래 가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서 이 뭐 몇 단계 몇 단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인턴 상담으로만 그 단계로 앞으로 또 해봐서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인턴 상담 과제도 과제란에 같이 쓰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이 성경 세션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건데 뭐냐면 자, 이게 인턴 상담 기준에서 할 때는 그냥 쭉 이어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 상담 기준으로 한다. 전문 상담 입장에서는 세션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네.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요거를 전문 상담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새로운 담당자가 세션을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인턴 상담의 기준에는 이 내에서 그냥 세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션을 하고 세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 하는 거죠. 상담과 세션을 다 병행해서 하는 걸로 또 세션을 하고. 이거는 인턴 상담에서의 제가 쭉 이어 자기가 음악 세션도 하고 성경 세션도 미술 세션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 상담에서는 각각 참여를 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세션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셔야겠어요. 지금 교재는 뭐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은 전문 상담 중심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상담 일정표에 날짜, 시간, 횟수 기록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기입한다. 세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일정을 한번 보죠. 상담 일정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담 일정, 세션, 그래서 세션을 한다고 할 때 성경 세션 신청하기 해서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세션을 신청하기 하고 그 다음에 세션을 예약을 했단 말이죠.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일정표에 들어가서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전문 상담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 세션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션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 상담에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피상담자는 자기가 이제 세션을 신청하는 거고 그러면은 담당 간사가 연락을 받고 약속을 정하고 그 세션을 진행하는 거고 이제 이게 전문 상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인턴 상담 중에 세션을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상담의 일환으로 꾸준히 음악, 성경, 미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따로 신청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전문 상담의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인턴 상담이 무료인데 세션은 유료란 말이에요. 신청하려고 하면. 그러면 무료로 하는데 유료로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 신청하는 게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인 상황에서 상담자가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표와 일정에 다 적는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일정표에도 날짜를 맞춰서 시간과 방법을 기록한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세션, 성경 세션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도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적은 게 최근 게 뭔가 보죠. 세션 최근 게 음악 세션 이게 최근 거네. 2월, 3월 2월달, 3월달 여기다도 적었고,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2월, 3월 하면은 여기 2월, 3월에 아까 언제 있죠? 2월 23일 화요일 2월 23일 화요일 13일 화요일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력에도 적고 또 일정에도 적고 두 가지에 다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록하고 세션 예약이 완료되면 세션 간사는 피상담자에게 세션 시간에 사용할 성경 본문을 미리 알려주고 읽어보게 해서 세션을 준비한다.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보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시라만 하나요? 아니면은 그를 뭐 나누어 보세요? 뭐 미리 알려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묵상해보라고. 네, 읽어보기만. 네. 했는데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극본 해석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예, 기승전결로 나눠보세요. 이거를 갑자기 주면 좀 그러니까 성경 세션을 알려준 다음에 그를 네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면 극본적 해석, 또 분석적 해석, 또 관점적, 적용적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냥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세션을 준비하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예약된 시간에 이제 세션 간사는 피상담자에게 연락하고 해당 본문을 가지고 준비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제 좀 이따 배워요. 지금은 이제 진행 과정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세션 진행 중에 이루어졌던 추가 질문 혹은 답변 이런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세션이 이제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세션 간사는 세션 기록란에 피상담자 이름을 이니셜로 한글을 만들고 한글이 아니라 새 글을 만들고 세션 기록란으로 이제 가볼까요? 세션 기록란으로 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성경 세션만 모아놓은 거를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션 시간 때 나눴던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다. 가능한 많은 내용을 기록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상담 시간에 다룰 수 있으니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세션에 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개인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그 다음에 계획, 요 구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극본적 해석부터 해서 극본적 해석, 그래서 이렇게 결단, 전개, 결정, 결말, 그래서 결단, 전개, 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죠. 답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적 해석, 적용적 해석까지, 소감, 질문이 어려워요. 하지만 새롭게 다가고 도움이 됩니다. 결심, 계획을 삼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요걸 이제 상담 시간에 이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세션에서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이제 첫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세션을 했으니까. 그럼 요때 이 부분을 다시 접목을 해서 이제 이야기 주제를 삼거든요. 해보니까 어땠느냐.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이게 연결을 시켜요. 우리 진행하는 방향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항상 우리 단계상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단계상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단계가 발전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단계들의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상담 이야기를 통해서 발전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게 무슨 유형이냐 뭐 이런 거는 이게 쉽게 올라가요. 쉽게 올라가는데 또 그게 무슨 감정이냐 이것도 쉬워요. 이게 분노였다.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무슨 욕구였냐? 유익이었다. 여기까지도 이제 쉽게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유익을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설득, 여기는 세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세션을 하면. 그럼 또 달라져요. 진짜로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상담. 자,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게 맞죠? 아니, 좀 부족해요. 그럼 또 세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상담하고 세션하고 상담하고 세션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어떠세요? 이제는 계획이 이제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 세션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 세션의 그 말씀이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더 효과적인 게 되게 많아요. 아주 완고한 신앙인, 깨닫지 못하는. 근데 내가 해주는 말은 안 먹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래도 난 상관없어요. 배째라는 거야. 근데 성경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하면 그러네요. 이게 죄네요. 이게 잘못이네요. 그런 말씀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름기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제 기름기 제거하는 그 비누
뭐가 있죠? 퐁퐁. 그래서 틀이 데톨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무리 박박해도 안 되는 그게 그거 하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신기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거든요. 뭐 이어지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때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때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어떠세요? 아, 이제 제가 좀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도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서 그걸 이제 바꿔 나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으로 올라왔다. 그럼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한번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 계획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되니까 그게 결국은 유익은 그냥 눈앞의 유익을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고 가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러한 상담 세션, 뭐 여기서도 또 세션, 또 상담, 또 세션, 상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번에 되기도 하고 빠른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에 또 사용이 되기도 해요. 요 밑에 거는 이거는 금방 하는데, 요거를 알아가는 거는 우리가 상담적으로 다 이제 금방 되는데,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안 해봤으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가르치고,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충성을 가르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교회에 이제 선순환에 딱 연결시키면 그럼 이제 여기서 꽃이 피는 거죠. 딱 열매 맺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후 부분에서는 세션이 많이 필요해져요. 이런 부분에도 이제 세션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얘기가 되면 괜찮은 거고 술술술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힘들다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네 할 때 이제 세션을 좀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인턴 상담 중에 세션을 할 때 네. 그 세션이 만약에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단계별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꼭 그 첫 번째부터 제가 할 때, 제가 인턴 상담 개인적으로 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실 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좀 이렇게 적절하게 좀 맞는 네. 중간에 걸 해도 네, 중간에 걸 하셔도 돼요. 순서상 큰 의미는 없거든요. 다만 뭐 성경 순서 혹은 뭐 거기에 이어질 수 있는 걸 가능한 고려해서 한 것뿐이라 건너뛰거나 혹은 뭐 이걸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과 이어진다 생각하면 되겠고, 모든 세션 기록은 글쓰기 후 기록과 그다음에 추후 수정을 눌러 계속 추가 기입을 한다. 이제 이게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인데 뭐냐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전에는 한 목록이 있으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댓글로 달았단 말이에요. 댓글로 하나 글을 쓰고 거기에 또 댓글로 그다음에 또 댓글로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뭐 또 이게 또 편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코멘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코멘트를. 중간중간. 코멘트를.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댓글로 쓰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수정해서 하나의 기록을 예를 들면 지난번 이거 연습한 거거든요. 홍길동 세션을 했다. 그러면은 계속 수정해서 여기다가 여기 목사님, 예. 수정을 하면 이렇게 일단은 저장을 할 때 잘 음. 날아갈 저장이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다 여러 동시에 댓글을 다 열고 만약에 자기가 1년치가 축적이 음. 있고 하면 이거 음. 내리는 거 스크롤 내리는 것부터 해서 목사님께서 그거 박스 그 상자에다 코멘트를 남기시는 게 더 그게 더 좋다고요? 아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게 움직일 때 꼭 한 번 더 묻거든요. 나가겠습니까?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제 사라지는 걸 한 번 더 막아주는데 문제는 이제 스크롤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 많이 길어져서 내리는 것만도 힘들고. 그래서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수정을 했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선택을 해서 맨 뒤를 누르면 맨 뒤로 오는 그럼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팁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다 라는 거죠. 제 생각은 이거를 여기다가 계속 한 글로 쭉 수정해서 또 만들고 하는 게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코멘트는 이제 밑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런 거 안 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별로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뭘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번에 어디 있는지, 그 다음번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해서 내용 수정을 하고 댓글로 이렇게 추가하지 않는 게 어떨까 생각했는데 좀 마음을 확정을 못하겠네요. 어느 게 나은지. 제가 그게 계속 수정하면 잘하는 건 괜찮은데 잘못하면 혹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아주 가끔씩 왜냐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요. 저게 한 시간인가 지나면은 그거 로그아웃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쓰다가 혹시나 수정해서 클릭해서 글 쓰게 하다가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런 로그아웃 돼버리면 그 전 글들은 있을 수 있긴 있겠죠? 저는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수정해서 들어가면 이걸 못 쓰고 이게 튀겨요. 이게 뭐지? 커서가 이게 엔터 치고 이러면 벌써 저 위에 가서 또 다시 내리고 이렇게 되게 수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아, 수정이 힘들어요. 무조건 이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편한 면이 좀 있네요. 수정하면 하기가 되게 통째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게 하다 건드려질 수도 있고 원글이 보존해놓은 상태에서 다 그렇게 좀 달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이게 수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잘될 수도 있고 수정을 하고 나면 위에 문장이 이상한 기호로 바뀔 때가 있겠네요. 아. 수정을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좀 지났던 거는 이상한 기호 있죠. 막 커서 알아볼 수 없는 그 문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글을 좀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속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요거는 그럼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냥 댓글로, 그리고 댓글에 제가 코멘트가 필요할 때는 댓글에다 코멘트는 있다면서요? 네, 제가 그거 여쭤봐야 되지. 여기에다가 답글을 달아서 네, 바로 코멘트를 추가를 하면 거기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걸로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이, 그럼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죠. 그냥 답글로 달고 그냥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하듯이. 답글이 없어서 제 맘대로 계속 변하겠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굳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있게 했죠. 그러면 그냥 답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듯이 하는 거죠. 댓글 보기. 그러면은 댓글로 계속 달아가는 거고요. 처음에 글은 이제 처음대로 쓰고 나중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은 그 사이사이에다가 넣는 걸로. 그럼 내용도 좀 바꿔서 예. 최신순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나요? 최신순으로 댓글을 거꾸로. 지금 과거가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신순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지 않고 그분들도 최근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 찾아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바꿔볼게요. 댓글 최신순. 계속 내려서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떤 게 생길지 댓글 순서를.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쌓이면은 힘들지 않나? 댓글 언급, 댓글 페이지. 댓글 순서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댓글 공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댓글을 역순으로, 최신순으로 하는 거가 있는지. 보통 일반 게시판은 다 그런 형태로. 댓글이 최신 글이라고요? 네, 최신 순서 쓴 게 먼저 위로. 글 쓰는 건 그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댓글을 최신 순으로. 이거는 댓글 형태로. 그냥 일반 글쓰기는 올라오는데 저거는 댓글이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상당히 예, 그래서 기능상 여기에 이제 최신으로 올라오는 글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은 있어도 댓글은 그 위에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그걸 바꾸는 기능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고 이런 얘기 나고 이런 얘기 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거라 역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다만 그 페이징 할 수 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최신 페이지, 옛날 페이지는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근데 하여튼 여기 댓글 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변화는 수정을 눌러서 치고 기입을 하지 않고 글쓰기 후 댓글에 기록을 해서 댓글에
기록을 해서 추가 기입을 한다. 댓글로 세션 내용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본글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워야 되겠다. 이건 다 지우고 그냥 글쓰기 후 댓글에 기록을 해서 추가 기입을 한다. 추가 기입 시에는 댓글을 활용한다. 요 아래 요 칸을 쓴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쓸 때 뭐 어려운 건 없으시죠? 이게 늘어나면 이게 쭉 늘어나거든요. 쭉 늘어나서 다 쓸 수 있으니까 무한정 그러니까 그냥 쭉 기록을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댓글에는 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저게 없어요. 자동 저장 기능이 없어요. 수정에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쓰다가 갑자기 내가 목록으로 간다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시간 쓰고 몇 번 날리지 엄청 많아요. 저도 몇 번 날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댓글에도 이게 잘 안 넘어갈 수 있게 한번 이게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이제 좀 넣어달라고 이제 해놨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걸 만든 회사에. 근데 하여튼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 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수정을 어떨 땐 잘 되는데 네. 아. 기억. 저도 과제 답변하다가 몇 번 날려먹었어요. 뭐 잘못 날르고 다시 돌아오면 없어져 있어요. 댓글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기능이 좀 보완되면 댓글도 잘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본 글에는 있는데 댓글에는 없어요. 일단은 댓글에 기입해서 추가 기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원래 하던 대로 세션 예약과 진행이 모두 끝나면 세션은 종료된 것이고 세션 간사는 추가로 예약을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상담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션을 했으면은 2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션이 지금 이제 그걸 통일을 했죠. 그래서 변경은 괜찮고 그다음에 취소는 3회부터 세션도 동일하게 헷갈리지 않게 세션은 취소 안 되게 뭐 취소가 없게 하거나 아니면 취소가 그냥 쉽게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예약이나 세션 예약이나 똑같이 그래서 일단 2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2회로 끝나고 그리고 또 상담이 진행이 되다가 상담 가운데 또 세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의향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상담 받는 것도 힘든데 세션까지 시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또 신청해서 괜찮습니다. 하면은 또 이제 세션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이때 뭐 추가 예약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회기 예약된 세션에 대해서는 해당 횟수만큼 예약을 하고 그리고 세션이 2회 일단 지금은 2회까지 있죠. 2회 예약을 하고 예약된 세션이 예약 날짜 이전에 사정에서 바뀔 경우는 변경은 항상 받아주고 예약일 당일에 세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취소 당일에 못하면 취소예요. 취소에는 상담 일정과 일정표에 취소한 횟수와 함께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일정표에도 그 일정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취소 그러면은 이제 미술 세션 전화로 했다가 이제 취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날 취소한 거예요. 그래야 변경은 지우셔도 돼요. 전날에 한 건 다 지워도 되는데 취소는 남겨놔야 돼요. 저는 변경을 지웠는데 네, 지우셔도 돼요. 네, 기록을 아예 안 했어요. 예. 지우면 되는데 는 남겨놓으시고. 남겨놓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들어가면 있겠다. 왜냐면 그 주에 세션을 해야 되는데 해도 뭐가 없으면 해야 되니까 그럴까봐 이제 표시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항상 기록 만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변경 나는 상관이 없어요.
취소란만 놔두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방식도 2회까지는 다음에 예약을 해주세요. 근데 3회부터는 변경하거나 추가 예약을 하지 않고 3회부터는 이제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또 시간 잡지 않고 상담의 경우에 일치를 시켰어요. 기록된 모든 세션 기록은 본 상담에 기록되고 인턴 상담의 경우에는 세션을 신청을 통한 예약이 없기 때문에 세션 시간에 할 때 그냥 상담 기록에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턴 상담 기록에는 세션이 상담이고 상담이 세션이고 그냥 본인이 그냥 다 상담사가 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해서 이제 그 인턴 상담 기록에만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인턴 상담 기록 보면 인턴 상담 기록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만 적어 넣으시면 예를 들어서 예시죠. 우리 이은미 사모님 거 이렇게 해서 인턴 상담 기록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인턴 상담을 했다. 크게 보려면 이걸 누르면 크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오늘 며칠이에요? 12일 목요일 성경 세션 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뭐 주제는 뭐였고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에 답변 등등등등, 그다음에 소감은 등등등등 어땠다. 그러면 세션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그거 하나로 다 되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경 세션 했구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턴 상담에서는 그냥 하면 되겠고, 세션 신청이 없고 인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진다. 전문 상담 경우에는 따로 세션을 신청해서 상담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과 예약이 필요하고 세션 간사는 그럴 때에만 세션의 진행과 기록을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가지 해석 질문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4가지 해석 질문 하고 나면 시간이 되면 은혜별 본문도 하고 안 되면 이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고 다시